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KBS 속보 터졌다. 대한민국 부동산 초비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달러 급등, 경제 침체 신호에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공급 폭탄, 부동산 양극화 영향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70%가 대폭락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자산은 원화 가치 폭락에다가 주식이 선진국 중에 사실상 꼴찌인데 올라서는 안 될 부동산은 오히려 세계 거품 1위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철저하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위험할까요? 이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자, KBS 속보 이렇게 터졌네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비상. 자, 집값 폭락과 관련된 건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지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지금 부족되면서 이 금리 인상과 달러 급등, 심지어는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먼저 금리 인상. 자, 지금 FED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인플레 진전이 지금 부족합니다. 5월달 FOMC 그 의사록 여러 위원들 있죠. 추가 긴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인하, 설령 금리 인하 하더라도 가능성은 거의 낮아졌고 인하 횟수도 급감하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달러 급등. 자, 10년 내 최고치. 이 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이건 금융위기로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게 원달러 환율, 각국도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년 이래 최고치. 지금 1400선까지 근접해가지고 자, 어제 날짜 1370까지 찍었어요. 다시 위험해지는 거죠. 아시아 강달러 위기.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제일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가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적정선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서로 수출입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려고, 무역 경쟁력. 달러 강세, 성장률이 저조하겠죠. 달러가 강세하면. 그럼 성장률이 저조하면 어때요? 경제 침체 또는 경제 위기, 이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바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입니다. 자, 경기 침체.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3월 저축 축소, 부채 증가. 지금 미국은 지나치게 고용도 그렇고 좀 화랑이라고 문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보여지는 수치는 좋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속빈 강정. 그러니까 빚은 엄청나게 많고 빚도 못 갚고 아무리 기축국가지만 그런 나라가 그동안에는 개인들도 쌓아놓은 돈으로 막 마구잡이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비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3월 저축이 축소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 전형적인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냐면 3, 4개월 전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은 소비 침체가 심각합니다. 중국도 아예 그냥 소비가 없어요. 중국 내수 소비 부진.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중국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세계 경제가 위축됐다. 자, 미국은 긴축. 왜 세계 경제가 다 힘드냐? 미국이 긴축을 장기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두 번째, 강달러. 바로 이 킹달러, 이 달러 강세. 이 두 가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한번 지켜보면 초비상인데 한국 주택가격 폭락, 인구 감소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20년 문제가 아닙니다. 5년 후에 당장, 아니 1년 하락장으로 접어든 현재부터 1년 인구 감소하는 지역들은 뚝뚝뚝 떨어지고 거래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2010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간 경기도 거래가 없었어요. 아예 폭락장. 그러다가 20년에 코로나로 터져가지고 그냥 뛴 거잖아요. 집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남아 돌아요. 왜? 인구는 그대로인데
3기 신도시 택지 주고 뭐 유성도시 집 계속 줬잖아요. 자, 70% 대폭락은 집값이 70%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7개는 대폭락 위험성이 있다.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동산이 더 많은 거예요. 아파트가. 자, 대폭락 위기. 비아파트는 당연하고 아파트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자, 위험 요인. 왜? 공사비가 증가됐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 확대하고 있고. 진짜 위험하네요. 인구도 줄고 공급은 확대하는데 공사비 증가해서 이거는 완전 빈집이들 판국이에요. 위험 지역. 자, 70%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냐? 수도권, 지방의 핵심은 빼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유성도시나 뭐 신도시들, 부촌이 있어요. 부촌에서도 또 부촌, 다 그런 게 아니라 부촌에서도 일부 지역, 거기 빼고는 대다수 70%는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인구 감소. 총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인구 줄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자, 15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생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증가하는데 무슨 집을 잡혔어요. 자, 그러면 위험지역이 어디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죠. 또 산업체 일자리가 부족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원거리, 이 세 곳이 위험합니다. 자, 공급 폭탄. 가뜩이나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 지금 20만 가구나 누락시켜갖고 계속 졌죠. 그리고 1인 가구밖에 안 늘어나는데 가구 수 대비 집이 적다고 막 졌죠. 자, 공급 폭탄 맞습니다. 주택 잉여 공급. 자, 서울이야 영원히 부족하겠죠. 땅이 조그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인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도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았어요. 자, 서울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공급 과잉입니다. 수도권의 공급 과잉이 특히 무서워요. 자, 1기 신도시. 뭐 이거야 뭐 오래 짓는 아파트니까. 2기 신도시. 이건 해당되죠. 지금 이제 새 것들. 3기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얘들 지을 거예요. 3기. 신도시만 볼 게 아니라 택지지구까지. 무려 몇 군데인 줄 아세요? 120곳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120개가 아니라 미사 신도시, 뭐 다산 이런 데가 120군데라고요. 집 남아 돌지 않나요? 수요 부족.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빈집은 1000만. 은퇴가 또 1000만이야. 은퇴자들 돈도 없어요. 집에 다 80% 묶여 있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생활할 수가 있어. 1인 가구가 1000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40% 40% 육박한다고 하죠. 1000만이 넘어요. 1인 가구가. 자, 이제 한국 자산의 대폭락. 외환위기급 폭락. 지금 1,400원도 깨졌다가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1,400이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상 금융위기에 지금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IMF 때는 2,000까지도 갔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 1,400에서 1,580 가는 것은요. 하루만 해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300을 넘기면 1,300대 후반을 넘기면 안 됩니다. 원화. 자, 우리나라 자산이 폭락하고 있다. 대폭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이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거품이 심한데 거품이 심한 만큼 폭락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주식. 주식은 그냥 중국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지금 코스피가 형편없는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남아, 그 아시아 국가, 남미 이런 나라보다도 더 헐값 대우를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지경은 아니거든요. 경제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 안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원화 1달러 장중 1,400 돌파, 외환위기급 폭락을 하고 있고 아시아 통화 중 하락폭 1위. 물론 일본이 1위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미쳤죠 완전히. 오히려 위안화보다도 더 형편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정부가 계속 개입하니까 유지하는 거야. 그래도 역부족이죠. 외환위기를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원화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PF 문제, 내수 부진,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부진해요. 정책의 불확실성,
또 경제 성장률도 낮아. 이런 요인들이에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 첫 번째 얘기였어요. 부동산. 자, 전국 집값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또 10년이 올 수도 있어요. 2010년에서 2019년 그 사이만큼. 지금 서울만 상승이에요.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플러스로 처음 돌아섰다라고 한국부동산원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을 제외해서 대부분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정부 부양책이 지금 백지화될 우려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살리려고 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죠. 집값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강남 고점 대비 20에서 30% 폭락 아파트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양극화가 뭡니까? 강남이나 한강변은 신고가 찍고 오르는 곳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울의 핵심 지역을 빼고 한 반절 정도를 서울의 반절 정도를 빼고 나머지 반절하고 경기도, 인천의 대부분, 지방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자, 주식 볼까요? 주식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코스피 3,400원짜리, 5,000원짜리까지 갔더니 2,600이 뭐예요? 아직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상해 지수하고. 여러분들 유럽 그리고 선진국 국가들 다 보세요. 미국, 일본, 하다못해 대만도 보세요. 다 꼭지 근처예요. 우리나라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어떻게 96,800까지 갔더니 아직도 75,000. 다른 나라 같으면요 꼭지에서 왔다 갔다. 자, 선진국 주식 신고가를 찍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최저가냐? 주식 폭락 요인은 바로 경제 불확실성, 고금리, 물가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가죠. 자, 부동산 하락과 상승이 전망이 지금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하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맞아요.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락한다는 것, 이게 아직까지는 맞았어요.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 문제. 두 번째, 대출 제한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일부 특례 빼고는 고금리 상황 맞죠? 정부 부양책, 국회하고 충돌하면서 부양책이 확 위축됐어요. 부동산 거품,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쟁, 원유, 환율, 물가 불안, 얘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런데 올라간다. 얘들도 맞아요. 왜? 상급지는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이제 양극화, 완전 양극화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3대 7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국의 30% 아파트는 뛸 거고 70%는 떨어진다. 자, 기준금리 인하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놈의 인상이냐? 쉬워하지 마라. 자, 본격화 하반기부터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설령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정부 지분이 크잖아요. 그럼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 완화.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건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시장 금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지표 회복.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심리가 10주 이상 상승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 전국은 상승이 아닌데 서울은 그래요. 양극화네요. 지금 매매 거래 5개 거래시키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거래시키려고 하면 하나는 매도자가 취소해버려요. 그런데 서울 외에 경기도나 지방은 오히려 반대 성향도 있습니다. 깎아주지 않으면 계약 안 하겠다고 응자를 놔요. 얼마나 양극화해 지금. 그 다음에 대출금리 급격히 낮아지고 주요지표 회복, 매매 거래량 지금 4,000건 돌파한 거 아시죠? 서울. 자,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주식, 해외 집값, 주식이 우리나라가 꼴찌라서 그렇지 얼마 전보다는 올라온 건 맞아요. 만약에 이제 문제점만 사라진다면,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미국이나 유럽, 그 나라가 신고가 근처니까 거기에 2배 이상으로 아마 주가가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 집값, 특히 미국 집값이 지금 신고가 찍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상급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다. 자, 분양가 상승, 단기 물량 부족. 결국 정리합시다. 자, 전체적으로는 하락. 한 20, 30%는 상승. 상급지는 상승. 이게 둘 다 맞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위기 직면한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다들 직면했어요. 우리나라 고금리,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5대 은행이 무려 1조 6천. 와, 어마어마하네요. 고환율, 장중 1,400까지 터치하고 이렇게 되면요 주식에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이탈해요. 해외 자본이. 자, 부채, 건설사, 이금융권 PF 대출로 폭탄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아예 D등급을 만들어서 퇴출시키려고 하죠. 가계부채, 이런 문제. 중국, 총체적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총체적 난국. 부동산과 지정학적 그런 문제들. 25% 비중이나 차지하는 부동산은 이미 완전히 붕괴됐어요. 국가부채가 300%, 그 많은 인구의 300%다. 중국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 단기간에. 이미 중국은 지방정부는 디폴트 맞아요. 근데 중앙정부가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산주의가 선언하겠어요? 그러면 시진핑 끝나는데, 일당 독재 공산당 끝나고 중국이 옛날처럼 5, 16국 시대, 뭐 위진남북주 시대처럼 쫙 분산되겠죠. 그럼 우리는 중국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동맹국 자본 이탈, 즉 미국과 유럽, 아예 중국하고 이렇게 맞짱 뜨고 있죠. 증시 폭락하고 소비 침체. 그래서 중국이 못 가는 거예요. 일본 역대급 엔저, 엔달러 160엔도 찍었어요. 34년 만에 최고. 이제는 일본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본이 더 못 살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엔저 장기화, GDP 지금 2위에서 3위, 내년에는 5위까지 예상 추락. 아마 내년 정도 되면 GDP도 완전히 역전. 실질 GDP는 역전됐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이제 표면적 수치 GDP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 급등으로 실질 임금 23개월 연속 하락. 임금이 올랐다고 상당히 시끌벅적했었는데 물가가 더 뛰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은 계속 월급이 그대로예요. 20년, 30년째. 자, 새 아파트 최대 위기. 준공업 미분양 1년 새 47% 증가. 건설업 위기. 자, 건설사가 지금 부도가 나죠. 미분양이 급증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새 아파트, 바로 건설사 부도나고 미분양 급증하니까 새 아파트가 위기인 거죠. 그리고 물량 폭탄, 인구 기업. 지금 너무나 단기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3기 신도시 택기지구 기타 등등 하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새 아파트가 위기를 맞는 거죠.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의 치명적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 같은 거.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도 5억.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 옛날에 2억일게 지금 5억. 1억만 되면 될 게 뭐 4억. 기부채 납부해야 하고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대도 내야 하고. 이런 거 안 내더라도 공사비 하나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상당 기간은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구축. 다만 그 주변이 최고가가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있는 곳에 구축은 추가 분담금 내도 얼마든지 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15억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무조건 이걸 붙잡으세요. 정리하면 강남이나 한강 전체 돈만 있다면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재개발도 비싸요. 다만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하면 싸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로 선점하세요. 경기도, 인천 3기 신도시. 물론 당첨이 돼야 하니까 가점이 좋아야죠. 특군 점수도 좋아야 하고. 경기 중심의 아파트, 경시 핵심 지역, 경기도의 핵심 지역은 괜찮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산업체가 많은 곳들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자, 경기도, 인천 GTX 인근에만 아파트 좋다. 지방도 중심. 예를 들어서 부산이 있다. 부산 다 좋은 게 아니라 부산에서 잘 사는 동네 몇 군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다 안 좋고. 지방 산업단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뛸 가능성이 커요. 3기 신도시 분양.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일본이 추락한 거 보세요. 와, 360까지 갔던 게 100m로 71까지 떨어졌네요. 341까지 갔던 게 70이 얼마나 떨어진지 알겠죠? 세계 경제와 국내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집값은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상급지만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